다음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텍스트 인풋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입력받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한 줄로만 표시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게 되면 줄이 바뀌게 되죠. 볼게요. 어떻게 설정했나요? 텍스트 에디터블을 펄스로 설정했으니까 true로 바꾸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줄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버리죠. 그렇지만 얘는 엔터를 쳤을 경우에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벤트가 아니라 엔터 치면 줄바꿈이 그냥 그걸로 나타나고 끝. 그렇지만 뭐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다든가 또는 뭐 콤보박스 같은 걸 눌러가지고 어떤 값을 선택했다든가 그러면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듯이 여기 텍스트 인풋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막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어떤 작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고 여기다가 여러가지 속성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얘도 거의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컨덴스 화이트라고 하는 거를 true 또는 false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다음 디스플레이 패스워드 요것도 true, 여기서 true를 하죠. 그냥 true 또는 false로 정해줄 수가 있고, 에디터블도 가능합니다. 에디터블도 true 또는 false로 정하게 되면 요거는 에디터블이 false니까 이제 편집이 안 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restrict라고 하는 걸 줘가지고요. restrict 어떤 제한된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restrict는 제한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strict를 지정해 주시고 요렇게 다운표한 다음에 대괄호 해주시고 입력받을 값을 직접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뭐 ABC를 입력받겠다, 다른 값은 입력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ABC 이렇게 해주면 A나 B나 C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 있고요. 0부터 9까지 입력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영문자만 입력하겠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영문자 소문자만 입력받겠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대문자만 입력받으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메일을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해서 영문자와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숫자, 그리고 at 그 다음에 뭐 거꾸로 된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입력하면은 웬만한 이메일은 다 입력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있냐 볼까요?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0에서부터 9까지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대시를 입력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거꾸로 된 거 요거는 원표시죠. 원표시 입력했는데 원표시 입력하면은 요것도 입력할 수 있겠구나, 0부터 9까지 입력하는 거하고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요 대시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0에서부터 9까지 입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대시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까지는 아예 없지만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게 요 대시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시를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0부터 9까지 넣고 대시 이게 뭐지? 라고 얘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오류인데? 라고 착각하겠죠.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얘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대시니까 대시 그대로라고 하는 거를 인식해라. 그러면은 0 집어넣고 031 넣어주고 대시 넣어주면 얘는 대시, 이 대시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시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라고 하는 값을 표시해주기 위한 그런 거죠. 아까 봤던 이메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A부터 Z까지, 그죠? A에서부터 대문자 A에서부터 Z까지, 소문자 Z까지면 대문자를 포함하고 소문자 A, B, C, D 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시를 써줬어요. 그리고 0부터 해서 9까지 모두 포함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넣어줬고, 그 다음에 at, 그 다음에 요거가 아니고 이 대시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요걸 넣어준 겁니다. 요거는 별 의미 없는 대시다. 뭐 0부터 9까지처럼 이렇게 어떤 사이 값을 표시해주기 위한 대시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이렇게 쓰는 역슬래시를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합니다. 이스케이프 문자. 그래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니까 요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슬래시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슬래시 2개를 써주면 슬래시가 한 번 나왔으니까 아 뒤에 있는 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슬래시예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2개를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주게 되면 이런 값 이외에는 입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에디터블을 true로 바꿔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문 상태에서는 뭔가 입력돼요. 아, 이거 패스워드로 돼 있네요. 패스워드를 false로 바꾸겠습니다. false로 바꿔주고 영문 상태는 입력이 돼요. 그러다가 한글 상태로 바꿔보세요. 입력 안 됩니다. 그리고 영문은 입력되지만 특수문자 중에서 그 아까 지정된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아닌 경우에 슬래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력이 안 됩니다. 슬래시가 입력하고 있거든요. 물음표 입력하고 있는데 입력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게 되는 형태, 오늘 restrict라고 해서 입력해 주게 되고요.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restrict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얘도 이제 더 이상 그 지정된 글꼴 이외에는 한글 같은 게 입력이 안 되죠. 이렇게 뭐 막 지워져 버리고 막 이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문이 입력이 안 된다. 영문 이외에는 입력이 안 된다. 이메일 입력할 수 있는 영문 이외에는 입력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 restrict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restrict를 제한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IME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IME 모드. IME 모드는 입력받는 모드를 의미하고요. 코리안으로 지정했을 때는 한글로 입력받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한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데도 바로 한글이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IME 모드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자, F11번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요. 별다른 뭐 한영 저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영문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름 같은 거 입력하는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IME 모드를 코리안으로 설정해주면 한국 사람들이 한글 입력할 때 바로 이름을 입력해주고, 다음 패스워드라든가 또는 뭐 아이디 같은 거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영문이 입력될 수 있도록 IME 모드를 설정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입력받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리치 텍스트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리치 텍스트 박스 여기 있네요. 리치 텍스트 에디터 요걸 넣어주게 되면 좀 얘는 좀 큼지막하네요. 좀 위치를 좀 조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들 좀 옮기고 한쪽 구석으로 좀 몰고요. 얘를 넣어줍니다. 얘는 좀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11번 그냥 일단 눌러보세요. 일단 눌러보면 기본적인 형태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도 입력할 수 있고 영문도 입력할 수 있고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글자 크기 조정할 수 있고 뭐 굵게라든가 이탈릭이라든가 뭐 밑줄 긋는 거 이런 것들도 자유자재로, 다음 글꼴 같은 경우도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글꼴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렬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거 분릿기호라고 하나요? 분릿기호도 넣을 수 있죠. 이렇게 글자 색깔도 일부분만 지정해 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마우스로 가져가서 클릭했을 때 링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설정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별다른 작업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컨트롤이나 이런 거 눈에 좀 거슬린다, 나는 이런 텍스트만 필요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리치 텍스트 에디터에 대해서 속성 값들을 몇 가지 조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컨트롤을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쇼 컨트롤 바를 선택해주고 false로 지정해줍니다. false로 지정해주면 컨트롤 바를 더 이상 보지 않게 설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밋밋해지네요. 그리고 쇼 컨트롤 바를 true로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 그냥 봤을 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좀 헤매는 경우 있죠. 마우스 가다 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 도움말을 보고 싶다 그러면 툴팁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쇼 툴팁
툴팁스 요거를 true로 지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볼드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분릿 온라인이죠. 정렬이죠. 그 다음에 링크를 걸 수도 있고 뭐 컬러 같은 거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툴팁이 나타나면서 뭐 하는 도구인지를 보여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에도 마찬가지로 HTML 텍스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mx HTML 텍스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뭐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를 넣어주겠다. img src 입력해 주시고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이미지의 주소를 갖다가 넣어도 됩니다. 이 이미지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미 사용했던 그 사진 있죠? 지금 노을 지고 있는 사진 그거를 우리가 파란에 있는 푸딩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그 서비스에 있는 그림의 주소를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따온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소를 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 그림을 이제 그대로 굴러와서 어차피 이미지 태그니까 리치 텍스트 박스 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F11번을 눌러보면은 그림이 나타나게 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림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그림의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위스 100에 하이트를 100으로 좀 작게 해갖고 설정을 해주죠.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좀 작게 나오긴 했네요. 그죠? 좀 작게 그림이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그림 같은 것도 외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난 거나 좀 밀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C데이터 하면서 여기 이만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위로 딱 붙어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한번 연동될 수 있게 어떤 값이 얘가 변했다 그러면 요 값이 여기에, 여기 값이 여기에, 여기 값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바인딩을 이용해가지고 작업해주면 되는데요. 서로 연결될 수 있게 그냥 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이벤트들이 좀 차이가 있죠.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는 뭐 입력이 안 되니까 얘네들은 레이블하고 텍스트는 제외를 시키고요.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 텍스트 에어리어는 엔터를 치게 되면 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줄 바뀌는 걸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키가 업될 때 우리가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 키 다운이고요. 키에서 손가락 딱 띄면은 띄는 순간 키 업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키 업이 되면 뭔가 글자 같은 것이 입력됐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키 업이라고 하는 이벤트에다가 작성을 해주죠. 이름은 안 붙여줬네요. 하나도요. 이름을 붙여줘야겠네요. ID 디자인 가가지고 하나하나 클릭해주면서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얘는 텍스트 에어리어니까 TA1이라고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TI1 얘는 RT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이 작업하면 되니까 이 세 개만 한번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소스로 넘어와가지고 TI1에다가 키업일 때 대문자네요. 키업 거기다가 나머지가 TI1이 있었고 그 다음에 RT1이 있었죠. TI1, RT1 TI1.text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현재 있는 TA1에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는데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죠. RT1이 있죠. 요거를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에다 버리면 끝에 있는 거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맨 끝에 있는 게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RT1에 있는 텍스트 값을 이렇게 넣어주되 얘를 받아가지고 넣어주라. 그러니까 이쪽 끝에 있는 거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들어온 게 여기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세 개가 똑같아지되 맨 마지막에 설정되어 있는 요 값, 즉 현재 변한 텍스트 에어리어 값, 그 값이 두 개의 나머지 컴포넌트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텍스트 인풋에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텍스트 인풋은 키업이 아니고 엔터겠죠. 엔터. 어떤 값이 변경된 다음에 엔터 쳤을 때 설정해주면 되겠죠. 뭐 물론 키업 됐을 때도 해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일단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엔터로 변경을 해보죠. 이렇게 해주고 맨 마지막에 t1이 들어가야 되니까 ti1을 이렇게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맨 끝에다가 넣어주면 ti1에 있는 텍스트 값이 ta1으로 들어가고 ta1에 있는 텍스트 값이 rt1으로 들어가고 해서 세 개의 텍스트 컨트롤이 다 똑같아지게 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치 텍스트 에디터에도 똑같은 방법을 해서 넣어주고 요거를 잘라다가 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새로 F11번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될 때마다 얘하고 얘하고 세 개가 연동이 되면서 똑같이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지워주게 되면 보세요. 뭔가를 바꾸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연동되면서 작업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엔터로 바꾸게 되면 바꿀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엔터 쳤을 때만 바뀌게 되죠. 얘는 엔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으니까 키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다른 거하고 똑같이 작동하게 되고요. 엔터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값이 변화될 때 바로바로 얘가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입력 변하지 않다가 엔터를 치는 순간에 이렇게 값이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얘는 한 줄짜리 입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얘는 어차피 한 줄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 입력된 내용들은 무시되고 한 줄에 첫 번째 있는 줄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참 똑똑하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림 같은 것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얘는 그림 자체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을 넣어줘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새로 고침이 아니죠. F11번 눌러가지고 다시 띄우더라도 분명히 여기 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 코드를 줄 때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있는 값들만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이쪽으로 전달될 때 여기 있는 그림은 빼고 글자들만 쭉 해서 기본적인 글자들만 가져온 겁니다. 글자의 속성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로 입력이 되더라도 그 텍스트 자체가 다 사라지면서 그림은 다 빼고 글자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글자들만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걸 지정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링크 같은 거를 지정하더라도 링크는 글자 속성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링크가 되는데요. 이쪽이나 이쪽에는 글자 그대로 글자만 넘겨주게 됩니다. 텍스트로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 값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했을 때도 링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진행 바죠. 그래서 그거하고 swf 로드라고 하는 swf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로더 그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그 파일을 불러올 때 그 진행바가 올라가는 거죠. 진행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로 형태로 돼 있거나 해가지고 로딩이 되는 거에 따라서 100%면은 100%가 꽉 차고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다 꽉 차는 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진행바 그걸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터넷상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버릴 겁니다. 하지만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프로그레스 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길 기다렸다가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컴포넌트 뷰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P에 시작하는 거에 보면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적당히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swf 로더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 한 300에 300 정도면 될래나요? 300에 300 300 너무 크네요. 200 정도 250 정도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본 소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가 크다 보니까 그냥 설정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레스 바를 다 가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적당히 그냥 크기를 직접 지정해가지고
조정을 해줬고요. 자, 이제 소스로 넘어가가지고 작업을 해줄 겁니다. 프로그레스 바하고, 그 다음에 SWF 로더하고, 뭐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인데,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에다가 조정을 해줄 거예요. 버튼도 한번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했을 때 로딩이 되자라고 해서, 로딩하기.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SWF1. 얘 같은 경우는 PS1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SWF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로더가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로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클릭이라고 하는 거 넣어주시고 equal 땡땡 사이에다가 swf1.load 뭘 로드하느냐, 첫 번째 강의를 swf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스 폴더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파일 이름만 지정해주면 되죠. 로딩을 해주되 뭘 로딩하느냐,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겠네. 작은 따옴표 xml 01.swf 파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로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줍니다. 뭐 여러분들은 별도의 swf 파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똑같으면은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에 로딩이 되겠죠? 로딩이 되고, 프로그레스 바는 현재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 SWF 로더를 연결해주면 거기에 맞게 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어디 연결되느냐? 여기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SWF1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진행바, 프로그레스 바도 같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F11번 눌러가지고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은 로딩이 안 됐기 때문에 0%죠. 로딩하기를 눌러가지고 그림을 로딩을 해주니까 100%로 쭉 올라갔죠. 이렇게 값이 받아지면서 로딩이 됨에 따라서 로딩 바, 이 프로그레스 바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할 거고, 뭐 버튼 누를 때마다 로딩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버튼을 하나 더 만듭시다. 버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기 라고 해주고요. 프로그레스 바도 하나 더 만들게요. 조그맣게 만들겠습니다. 왼쪽 구퉁에다가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얘 같은 경우도 이름 PS2 라고 해주고요. 자, 소스로 넘어와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씩 하나씩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지정할 건데요. 요거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매뉴얼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처리해주기 위한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mx 스크립트 해주시고, 일단 그 증가를 시켜주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겠네요. private variable i는 int 해서 뭐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함수 만들어줘야겠죠. 펑션 setPS 프로그레스 바를 실행하겠다, 세팅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돌려주는 값 없으니까 void 이렇게 해주고, 어떤 걸 해주느냐, 만약에 i 값이 10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점점 증가를 시켜주고, 100을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처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지정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if 해가지고 i가 100보다 작은 동안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i 값을 증가를 시켜라, i 값을 증가를 시켜주되, 뭐 5씩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5, 뭐 10씩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10, 뭐 15씩 증가시키면 15, 이런 식으로 직접 정의를 해주세요. 5 정도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ps2라고 하는 이름 지정해 주시고 점 찍어 주시고 set progress 진행 상황을 세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여기 진행 상황을 세팅해 주는데,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숫자는 i겠죠. i를 계속 증가시킬 거니까. 그리고 전체 뒤에 있는 토탈 넘버 100까지 전체 숫자가 100이다. 전체 100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5씩 증가를 시켜주면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i 값이 5, 10, 15, 20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때마다 세팅이 새로 이루어지는 거죠. 5인 경우에는 5만큼, 100분의 5만큼, 뭐 10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만큼 이렇게 차차차차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F11번 눌러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진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버튼에 대해 연결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버튼이 클릭됐을 때니까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거기다가 이렇게 set ps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주시고 F11번 눌러서 진행을 해봅니다. 진행하기를 눌러주면 5%씩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쭉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기 로딩 100%라고 하는 것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PS2의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레이블 여기다가 i 플러스 퍼센트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F11번 눌러서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5% 진행되었습니다. 10% 진행되었습니다. 쭉쭉쭉쭉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문서 모두 닫아 주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폼을 이용해 가지고 배치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여기서 뭐 쉽게 다 만들었었지만 폼을 이용하면 좀 더 값을 입력받기 위한 배치들을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디자인에서 뭐 그냥 여러가지 넣을 때 뭐 버튼 같은 거 넣을 때도 이렇게 가이드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상자 같은 것들도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가 굉장히 편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폼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주게 되면 이름도 자동으로 붙어요. 레이블도 자동으로 붙고 해가지고 입력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뭔지는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컴포넌트에서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일단 패널을 넣을게요. 패널을 아무데나 그냥 넣고요. 여기 컨스트레인트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10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그 테두리에 맞게 10만큼 떨어진 크기로 조정이 되죠. 이 안에다가 폼을 넣을 거예요. 폼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폼. 얘네들은 뭐 어떤 값을 표시해주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라기보다는 다른 컴포넌트를 감싸고 있는 형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에 대해서 10 정도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요 안에다가 이제 버튼이라든가 또는 뭐 텍스트 인풋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디 같은 걸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회원 가입 때 이제 아이디 입력받을 수 있게 여기다가 텍스트 인풋을 입력하겠죠. 자, 제목이 없네요. 제목을 패널에다가 제목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글자 크기도 한 13 정도로 좀 큼지막하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넣을 겁니다. 자, 이름 넣기 위해서 텍스트 인풋을 던져 넣을 건데요. 좀 달라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길게 가로 막대가 나타났죠. 가이드가. 그래서 대충 아무데나 뚝 떨어뜨리면 알아서 맞춰가지고 배열이 되면서 레이블도 붙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넣을 때, 텍스트 인풋 넣을 때 이런 레이블 원래 없었죠. 근데 폼에다가 넣게 되면 자동으로 얘네들은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한 거다. 그리고 레이블들이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값을 입력받을 때 뭔가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id 이렇게 어떤 레이블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인풋 대충 갖다 던지게 되면 또 자동으로 배열이 또 돼요. 이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뭐 성별 같은 걸 구분해 주겠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툭 던지면 라디오 버튼이 만들어지면서 레이블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을 변경해 준다 그러면 성별, 그리고 라디오 버튼에 있는 내용도 뭐 남자. 또 하나의 라디오 버튼 끌다가 마우스를 끌게 되면 여기 남자 부분에다가 좀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짧아지죠. 이때 딱 놓게 되면은 이렇게 성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어차피 얘네들은 뭐 그룹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룹 이름을 정해줘 볼까요? 이렇게 지정해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같이 묶인 상태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성별 같은 경우 요 테두리로 지금 지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세로로 할 필요 없잖아요. 가로로 널찍하게 있으니까 이쪽이 가로로 해주면 된다라면 프로퍼티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뷰나 아니면 알파벳 뷰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커먼에 보면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호리진탈로 바꿔주게 되면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텍스트 에러 같은 것도 넣어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비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비고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회원 가입하는 창에 보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 바를 넣어주세요. 컨트롤 바를 넣어주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공간을 하나 차지해 가지고 다른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넣어주는 거죠. 버튼 넣어주게 되고, 뭐 확인, 취소, 그리고 컨트롤 바에 대해서는 정렬을 해줘야겠죠. 정렬을 이렇게 센터로 해주게 되면 가운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회원가입창 입력할 때 일일이 뭐 아이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만들어 가지고 레이블 딱 붙여 가지고 정렬해 주고 뭐 이름 만들고 딱 붙여서 정렬해 주고 이렇게 일일이 맞춰 갖고 할 필요 없이 폼 안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렬되거나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회원가입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닫아주고요. 뭐 우리 이미 한 번씩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인딩은 컴포넌트끼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하고 변수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수하고 연결할 때 그 바인딩 되는 변수 같은 경우는 바인더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명시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자, 간단하게 연결을 해보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몇 개 입력을 해볼까요? 일단 레이블은 어차피 입력은 안 되고 값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죠.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인풋 하나 던져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조정해 주기 위한 버튼을 하나 넣겠습니다. 버튼의 이름은 값 조정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크기 같은 것도 필요하면은 좀 크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글자 크기 같은 거 한 13 정도로 큼지막하게 자 해주고요. 소스로 넘어가가지고 바인딩 하는 거 기억날 겁니다. 좀 좁으니까 넓게 해주고, 텍스트 인풋에 있는 값이 레이블에 있는 값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인풋의 이름을 붙여줘야겠네요. id는 ti1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ti1에 있는 값이 변경될 때마다 여기에 바로바로 적용되게 할 수 있도록 바인딩을 해줍니다. 레이블이라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는 레이블 값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ty1에 있는 텍스트 값으로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냥 그 값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요거는 바인딩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인딩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괄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중괄호. 브레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중괄호를 적어주게 되면 이거는 컨트롤에 있는 값을 연결한다는 의미구나. 그래서 ti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컴포넌트를 찾아간 다음에 ti1에 있는 텍스트 값, 현재는 비어있네요. 그렇죠? 비어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비어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죠. 뭐 초기 값을 여기다 주면은 텍스트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F11번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주세요. 네, 진행을 해줬더니 여기 있는 값이 여기 나타났죠. 그래서 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그 변경된 값이 그대로 여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인딩 연결돼 있다 이런 의미죠. 바인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x 스크립트 해주시고 private 해주고 i라고 하는 변수를 int로 설정을 해주고요.
초기 값을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값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줄 건데요. 이 값을 이제 비어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값을 그대로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i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넣으면 그냥 i라는 그냥 글자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중괄호를 써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바인더블이라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요거를 그대로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얘는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죠. 뭐 데이터 binding will not be able to detect assignment to 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bindable 용어를 적어줘야지 얘 i라고 하는 값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사라지게 되죠. F11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시켜주고요. 값 조정에는 아직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죠? 값 조정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클릭이 됐을 때 간단하게 뭐 변수 값만 변경시킬 거니까 여기 i 값을 증가를 시켜줍니다. 여기서는 괄호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중괄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값을 뭐 버튼에다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값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괄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i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증가를 시켜주겠다. 플러스 플러스 붙으면 1 증가시켜주는 거죠. 1 증가시켜주게 되고, 이 값이 증가가 되는 순간 바인더블 얘는 연결되어 있죠.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텍스트 인풋에 연결되어 있고, 텍스트 인풋에 연결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바로 반영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 레이블 같은 경우는 뭐 얘한테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 인풋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으면서 두 개 같이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F11번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열어주시고요. 값 조정을 눌러보세요. 자, 누를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고 있죠. 이 i++이기 때문에 하나가 증가되게 됐고요. 이 변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될 때마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한번 얘도 똑같이 텍스트 인풋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어레이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배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들의 모임을 가지고 다른 뭐 리스트 상자라든가 또는 뭐 여러가지 텍스트 박스라든가 타이틀 리스트라든가 이런 거 있죠. 데이터 그리드 같은 거. 다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료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레이 컬렉션하고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프로바이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데이터 공급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게 되면 그 값을 그대로 뭐 데이터 그리드라든가 타이틀 리스트라든가 뭐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대로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또 그래서 여기다가 array collection 이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 뭐 다 버리고요. 그 다음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어떤 거를 배치할까요? 리스트를 일단 배치해주고요. 리스트 배치해주고, 레이블도 하나 달아가지고 얘는 뭐 리스트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 데이터 그리드도 넣어주세요. 데이터 그리드 이렇게 적당히 배치를 해주고요. 어우,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레이블을 달아주죠. 얘도 데이터 그리드. 그 다음에 이름의 타이틀만 땡겨오는 타이틀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타이틀 리스트도 굉장히 크네요. 좀 적당히 작게 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또 뻗어가는 호리진털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호리진털 리스트 H로 시작하는 호리진털 리스트. 이건 뭐냐면 이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세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배열해 주는 거고요. 호리진털 리스트는 이렇게 가로로 항목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를 호리진털 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또 뭐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고, 뭐 이름 붙여줄 만한 공간이 많지가 않네요. 좀 좁아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타이틀, 그리고 독사에서
얘는 가로 리스트.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화면이 좁다 보니까 좀 배치하기도 힘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값을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줄 때 데이터를 추가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하는 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레이 커렉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배열들의 모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열들의 모임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텍스트 상자가 필요하겠죠? 텍스트 인풋 2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텍스트 인풋 2개를 추가할 건데요. 어떠한 거냐? 얘는 뭐 이름,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뭐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그거를 한번 추가할 거고요. 레이블을 붙여주겠네요. 레이블 붙여가지고 얘는, 그리고 얘는 데이터 해주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버튼하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버튼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 데이터 삭제죠. 데이터 삭제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배열을 해줍니다. 자, 배열이 다 됐나요? 자, 됐으면 이제 소스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에 좀 넓게 사용을 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죠. 데이터를 만들어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mx array colle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rray collection에다가 값들을 쭉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얘가 이름이 있어야지 넣어줄 수 있겠죠. id 지정해 주시고 arc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arc 요 이름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그리드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뭐 있었죠? 타이틀 리스트라든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 속성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게 되면 여기 입력될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는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mx 오브젝트 해주고 레이블 뭐 배다 해주고 뭐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네요. 이거는 종료 태그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닫아버리고요. 복사를 해서 몇 개를 만들어 주죠. 복사 뭐 이런 거 하면 맨날 나오는 거 사과 해서 애플 그 다음에 뭐 귤 이렇게 쭉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넣어봤습니다. 4가지를 넣고 그것들을 이제 각각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속성 값들이 다 있습니다. 뭐에 대해 있냐면 데이터 그리드에도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속성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배열의 모임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2개 레이블하고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2가지의 열이 있죠. 지금 데이터 그리드에 3개의 열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지워버릴 거고요. 그래서 헤드 텍스트에다가는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여기 헤드 텍스트의 2번째에다가는 영문 이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첫 번째 한글 이름에 해당하는 거는 레이블이다. 2번째 영문 이름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다. 이렇게 해주면 한글 이름이라는 제목 아래 각각의 값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 이름이라는 제목 아래 요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F11번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나죠. 제가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을 했습니다. 요거는 바인딩을 시켜줘야 돼요. 어레이 컬렉션 같은 경우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인딩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중괄호를 해가지고 쳐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얘네들은 한글 이름, 영문 이름이라는 제목 아래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죠. 나머지 리스트라든가 타이틀 같은 경우도 한번 쭉 연결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타이틀 리스트 넣어주고 호리진털 리스트 넣어주고 또 리스트가 안 보이네요. 자리요. 리스트 여기다도 이렇게 리스트에다도 넣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죠. 그러면 다 하나하나 다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게 타이틀하고 가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컬럼 위스가 너무 좁아가지고 글자들이 제대로 안 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주죠. 프로퍼티에 들어가 보면은
컬럼 위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한 50 정도로, 한 40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컬럼 위스를 한 40 정도로 지정해 주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넓어졌죠? 그래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 리스트, 데이터 그리드, 타이틀, 가로 리스트 이외에 뭐 콤보 박스 같은 경우도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데요. 콤보 박스도 한번 넣어 볼까요? 콤보 박스 넣을 데가 없네요. 넣고 바로 뺄게요. 다음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데이터 프로바이더 ARRC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콤보박스에도 배, 뭐 사과, 귤, 복숭아 4가지가 잘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삭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버튼에다가 한번 설정을 시켜 볼 건데요. 자, MX 스크립트로 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펑션이죠. private 펑션 add i라고 그냥 할게요. add i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얘는 돌려주는 값 필요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데이터 어레이 컬렉션에다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뭘 추가해 주느냐 어레이 컬렉션에 add item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트 인풋 2개 있었죠. 텍스트 인풋에 이름이 안 붙어 있네요. 이름을 붙여야겠죠. id는 ti1 얘는 id ti2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요 ti1과 ti2에 있는 값들을 붙여주겠다. 어떻게 붙여주냐 첫 번째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적어주시고 label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ti1의 텍스트 값을 붙여줄 거고 두 번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ti2에 있는 값의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 ARRC라고 하는 요 데이터 어레이 컬렉션 배열들의 모임 여기다가 아이템을 하나 붙여주되 아이템이 지금 현재 4개밖에 없죠. 5번째 아이템을 붙여주는데 레이블이라는 이름으로는 ti1에 있는 그 글자가 지금 뭔가 들어있겠죠.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입력했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ti2에 있는 텍스트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아이템을 하나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튼 1번 데이터 추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클릭했을 때 라고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add i라고 하는 걸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하나 아이템을 제거해주는 remove i 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주고요. array collection arc에서 remove item at 어디 위치에서 삭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위치냐? 맨 마지막에 있는 위치에서 삭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위치는 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자, 얘가 0번이고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끝에 있는 거는 전체 크기에 대해서 하나 작은 값. 전체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length라고 하는 걸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R 어레이 컬렉션의 길이 length라고 하는 걸 구하게 되면 얘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가 나타나요. 4. 그러면 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3이 돼야 되죠. 3.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length는 3이 될 거고 우리가 빼야 될 위치는 2가 되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 대해서 항상 하나 작은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시켜줄 때 이렇게 해주는 거죠. ARRC라고 하는 어레이 컬렉션의 길이를 구하세요. length. 그걸 구한 다음에 1을 빼주게 되면 맨 마지막 데이터를 제거해 주는 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만약에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웠는데 또 지우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진 경우에는 더 이상 지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해주시고 arrc.length 가 0보다 큰 경우 0하고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진 경우가 되겠죠.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진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삭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이고, 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면은 어떤 데이터를 더 이상 지울 게 없으니까 그만 눌러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해 주고요. 오케이,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remove i라고 하는 거를 입력해 주면 실행을 시켰을 때 데이터 추가될 게 뭘 입력해 볼까요? 수박 해주고 이렇게 입력하고 데이터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눌러주면은 어레이 컬렉션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박이라고 하는 값을 보여주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수박과 함께 머터멜론을 추가를 해줬고요. 데이터 삭제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해보면은 맨 끝에 있던 데이터가 어레이 컬렉션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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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게 되면 더 이상 지울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삭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창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하고 나면 똑같은 데이터를 추가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추가하고 나서 깔끔하게 이 내용을 지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려면 간단하죠. 추가를 했을 때 ti의 text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워넣는 거죠. 비워넣는 거. 마찬가지 ti2에 있는 값도 이렇게 비워넣는 거죠. 아,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삭제하는 부분이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추가가 되는 순간 데이터가 추가되고 나서 그 텍스트 값을 비어있는 걸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니까, 비어있는 걸로 추가를 해줬다는 거는 비어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F11번 눌러가지고요. 데이터 추가 수박 이렇게 입력해주고 추가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가 추가되고 나서 비어있는 값으로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걸 또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뭐 딸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고 비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기가 편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콤보 상자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부분만 새로 만들어 볼게요. 콤보 박스, 콤보라고만 쓰죠. 그냥 콤보 상자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넣어줘야 되게 콤보 상자겠죠. 당연히 콤보 상자를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콤보 상자에 있는 속성 값이 뭐가 있냐면 select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된 아이템의 번호라고 하는 게 있고, 선택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아이템의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개의 내용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폼을 추가를 해주고요. 폼에다가 텍스트 인풋,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 2개, 3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름은 바꿔주면 되죠. 아이템의 인덱스, 그 다음에 레이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데이터겠죠. 이렇게 해주고 소스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아까 복사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레이 컬렉션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 콤보 상자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 콤보 상자에다 바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데이터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는데 바로 연결하지 않고 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하자. 그래서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튼이 필요하겠죠.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버튼 3개, 1개, 2개, 3개 해주시고, 버튼에다가는 삭제하는 거 똑같이 이것들은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데이터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mx 스크립트 해주시고, private 펑션 connect data void 이렇게 해주고, 데이터가 연결될 콤보 상자가 이름이 지금 안 붙어있네요.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id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cmb1이라고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를
이름을 땄으니까, 붙였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프로바이더. 잘라내기를 해버리네, 제가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점 찍어주시고,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ARRCC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뭐 여기다 하는 거나 여기다 하는 거나 똑같은데, 일단, 버튼에다 연결해주기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버튼에다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데이터 연결을 이렇게 클릭됐을 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연결해준다라고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고요. 데이터 연결을 하는 순간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선택되면은 그 인덱스 번호하고 레이블하고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게 다시 한번 또 바인딩을 해볼 건데요. 저 콤보 상자 이름을 다시 한번 따주시고, 다음 내려와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죠. 텍스트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 텍스트 인풋의 텍스트 값이죠. 텍스트 값에다가 이퀄 해주고, cmb1에 있는 값에서 selected index 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연결이 되게 되고요. 바인딩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설정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바인딩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 있는 레이블에 들어갈 것도 텍스트 해주시고 cmb1 selected item 이라고 하는 거에 레이블이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 정확하게 연결이 되겠죠. 다운표를 빠뜨렸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데요. 텍스트 여기 아니죠? 여기죠. txt cmb1 selected item 그 다음 데이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좀 틀렸네요. cmb죠. cmb1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F11번을 눌러가지고 설정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선택이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데이터를 연결한 다음에 선택하면은 그 선택된 값이 나타나게 되죠. 배는 0번이니까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하죠. 0번, 1번,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3번 선택된 데이터와 선택된 레이블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추가라든가 아이템 삭제 같은 경우는 우리 방금 배웠던 어레이 컬렉션에서 좀 가져다가 사용을 해보죠. 여기 있는 두 개 요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름도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remove i하고 add i 두 가지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버튼에다 붙여줍니다. 클릭 add i 그 다음에 나머지 클릭 remove i가 어떻게 되어있죠? 요거죠. remove i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ti1하고 ti2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id에다가 ti1 그다음에 id에다가 ti2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콤보 상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무조건 연결하고 나면은 여기 첫 번째 거가 선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귤이 선택되고 싶다 또는 뭐 복숭아가 선택을 기본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티드 인덱스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설정한답시고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콤보 상자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셀렉티드 인덱스를 3으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설정된 값이 3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연결된 컴포넌트에는 3이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 연결하게 되면 초기값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새로 연결됐을 때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고, 요 selected index라고 하는 요 속성값을 우리 연결되는 요 부분에서 cmb1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연결하고 나서 selected index라고 하는 그 값에다가 3을 넣어주세요. 3을 넣어주면은 0번, 1번, 2번, 3번, 0번, 1번, 2번, 3번 해서 복숭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F11번 눌러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데이터 연결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본값으로 이제 복숭아가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레이블에다가 뭐 수박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입력하고 아이템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데이터가 비어있게 되고, 얘는 이렇게 추가된 값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가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추가한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한 다음에 셀렉티드 아이템, 셀렉티드 인덱스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셀렉티드 인덱스를 뭘로 넣어주느냐, arrc length 해주게 되면은 5개면은 5개, 4개면 4개,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나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길이, 예를 들어서 지금 4개면은 4가 나왔으니까 3이 될 거고요. 5개면은 4가 될 거고, 6개면은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 작은 값이 설정되면서 셀렉티드 인덱스가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F11번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시켜 주게 되고요. 데이터 당연히 연결을 해줘야겠죠? 연결해 주시고, 수박, 그 다음에 뭐 워터멜론, 여러 번 추가했네요. 자, 아이템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추가 눌러주시면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동했는데도 비어있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가 추가되면 맨 마지막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비워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연결한 다음, 뭐 감은 영어로 정말 모르겠어요. GA 이렇게 그냥 치고 추가 눌렀을 때 맨 마지막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이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깔끔하죠?